GM 미국 본사가 한국 GM 군산 공장을 오는 5월까지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적 적자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 한국 GM의 전국 금속노조 조합 지부죠. 노조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봉남 부지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GM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예. 다른 이야기 이전에, 적자가 너무 많아서 경영이 어려워서 미국 본사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적자가 사실은 미국 본사에서 이유를 다 가져가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채권단에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리로 그런 계약을 맺어뒀는데 이걸 갑자기 2012년, 2013년에 반반씩 해서 한 번에 돈을 갚고 미국 GM 본사에서 돈을 가져서 돈을 갚고 그리고 본사에 훨씬 더 비싼 이자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요약하면은 저리 부채를 고리 부채로 갈아타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그 덕분에 한국 GM이 이자만 5천억 가까이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 GM이 2013년까지는 흑자 회사였습니다. 흑자. 예. 예. 그런데 이제 2014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뀝니다. 예. 네, 생산이나 그 내수, 수출, 판매 수량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적자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에 자료 제시를 요청을 했고 네. 내용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평상시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적자였는데 왜 갑자기 흑자였는데 왜 갑자기 적자가 됐느냐. 예.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대회비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제시해 준 게 없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추정하건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가격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완성차를 만들고 판매를 할 때 그 완성차 가격이나 수출 가격이나 또는 이제 반조립 상태로 수출을 하는 CKD 가격이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대비해서 저가로 미국에 인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네. 미국으로 보낼 때 원가가 100원이라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네. 120원, 130원에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본사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GM의 입장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상. 예. 예.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본사라 하더라도 예. 원가 이하로 가져가고 예. 자기들은 더 비싸게 파니까 예. 한국 GM이 가져갈 수익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0원에 만들었으면 뭐 105원이나 10원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95원에 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실을 지금 새로 부임한 사장이 예. 말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더 낮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가 이하로 네. 파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전 가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 문제.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 대한민국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대출을 받는 이자가 적게는 0%대에서 많게는 이제 한 3% 정도 되는데 GM의 이제 그 자회사 개념으로 GM 홀딩스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는데 미국 본사에서 빌려온 거죠. 예. 그게 이제 5.3% 많게는 5.7%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4년간 4,8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가까이. GM의 계열사인 한국 GM을 운영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하고 좀 더 그 생산적인 발전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회사로서는 절대 반대는 일어나도 뭐 이자가 4%대였는데 2%대지면 은행을 갈아타죠 보통은. 그렇죠. 개인들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꾸로는 안 일어나거든요. 네. 회사 입장에서 더군다나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제 거꾸로 일어났다는 거죠. 예. 3% 이하의 때 이자를 주다가 5% 6% 가까이 되는 이자를 주는 대출로 갈아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갈아탔는데 그게 한국 GM으로는 본사인 미국 본사 쪽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로 갈아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안 내도 될 이자 비용을 그럼 5천억 가까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사에다가. 예. 한국 GM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예. 그냥 한국 GM 입장에서 보면 버리는 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를 만들어 간 거라고 저기 추정하고 있는 거고. 또 있어요. 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6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특정해 2016년인가. 근데 그 개발비가 그러니까 한국 GM으로 특정 차를 개발한 다음에 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로열티는 한국이 미국에 내고 뭐 이런 구조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 GM에 지급한 그 로열티를 포함한 개발비가 네.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 돈이라고 하면 지금 GM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GM의 적자가 거의 상쇄되는 액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차량을 네. 저희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에 지원을 해줬는데 네. 그 비용마저 저희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면서 네. 저희 적자가 가중된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평공장 생산하고 있는 말리부가 그 홈룸이라고 하는 그 개발처가 이제 북미입니다. 네. 잠깐만 요 앞에 거부터 예. 정리하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파는 차예요. 그런데 그 개발비를 한국이 떠안았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차를 한국에서 수입하면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았으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더 싸게 사온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혹은 로열티를 지급 안 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볼트라는 전기차인데 예. 전혀 싸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가 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1년에 뭐 300도 500도 정도 한정적으로 공급하라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작 300대 정도밖에 안 팔릴 차인데 예. 그 개발비 수천억을 한국이 떠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 역시 한국이 떠안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정작 한국에 사올 때는 그렇다고 싸게 사오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럼 그 로열티는 내겠네요.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한국 GM의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일에다가 돈을 쓰고 그 혜택은 전혀 못 누리는 구조로 그렇게 개발비가 돌아간다. 예. 그래서 돈이 그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거다. 네. 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차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역시 이제 개발비를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 한국에서 생산한 거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도 예. 거기에 일정 부분 개발비를 내고 거기에 추가로 로열티라고 하는 대당 얼마씩의 그 비용을 추가로 본사 측에 주게 돼 있는 거죠. 한국에서 개발비를 넣어서 한국이 개발한 차도 또 로열티를 또 줘야 됩니까? 네. 좀 희한하네요. 여기서 돈을 쓰고 예. 그 상세한 내용들을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비용이 정리가 되고 확장 안 하고 적절한 사항들을 예.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예.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적자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예를 들었듯이 그런 사안들로 한국 GM이 그러니까 장사를 잘못해서 적자를 낸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한국에서 나온 흑자를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적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있어요. 들어봤더니 이제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 때 부품 중에 이제 미국 본사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예. 그런 부품을 미국에서 아주 비싸게 사오고 차는 또 싸게 가져가고 그런 구조도 있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옛날 대우자동차가 망하기 전에는 예. 그 차량의 그 조립 부품들이 대다수가 국내에서 이제
국내 업체를 통해서 수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GM 부도가 나고 GM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일부 국내 그 제작업체를 통해서 수급하는 것도 있지만 네. 대다수가 지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하게 돼 있어요. 부품을. 예. 예. 그런데 그 가격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를 이용해서 수급을 할 때 예를 들면 80원이었던 부품이 네. 이제 GM으로 넘어간 다음에 해외 사업장에서 수급을 하는 경우는 이제 100원, 11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가가 상승하네요. 예. 네. 그런데 GM 입장에서 보면 그 수급하는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 단가가 내려간 거죠. 기존에 이제 GM이 130원에 구매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110원이 됐으니까 한 25원 정도 한 20% 가까이 절감이 된 건데 한국 GM은 반대로 한 20% 이상의 원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급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GM 입장에서는 한국의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예. 130을 하던 건 115원으로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미국에도 가져가고 한국에도 수급하고 예.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수급하면 되는 것을 괜히 수입하다 보니까 90원짜리가 110원이 돼서 예, 적자가 생기고 예.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몇 년입니까? 4년까지는 13년까지는 그러니까 흑자였다면서요. 네. 근데 적자로 확 전환하게 된 것은 이자 비용 때문인가요? 뭐 왜 갑자기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상황인데 GM이 이제 물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가서 통상임금에 대한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그동안 임금 받지 못했던 네. 임금 소송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8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네. 그 비용을 GM에서는 받았어요? 예. 제대로? 예. 8천억이나 못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그 뭐 현대도 그렇고 다 대다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당시 이제 한 8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네. GM이 이제 손실 처리를 했다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GM 그 미국에 가서 GM 회장을 만나면서 약속을 했죠. 그거 통상임금 처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처리해 주겠다는 거는 노조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익 처리가 되긴 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갑자기 쉐보레를 유럽에서 철수하게 돼요. 예. GM이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이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예. 한국 GM이 처음에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그 철수할 때도 결정한 게 아니라 GM이 본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들어가고 예. 나올 때도 본인들 결정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손실 비용을 전부 한국 GM이 떠안게 된 거죠. 아니 유럽 본사가 철수하는데 왜 한국 GM이 돈을 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쉐보레가 판매 부진이나 기타 이유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철수와 관련된 이전 비용이나 혹은 손실을 처리해야 될 게 있겠죠. 예. 그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았어요? 네.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네요. 한국 GM이 거기다 지사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사가 거기 지점을 낸 건데 철수하면서 비용을 한국 얼마나 떠안는 겁니까 그럼?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 입장에서 한국 GM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흑자도 내고 있었고 그리고 잘 되고 있으니까 웬만한 비용은 이쪽에서 처리하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 한국 GM을 운영했는지. 근데 이게 갑자기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확 벌어진 이유가 그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15년간은 경영권을 유지한다. 네. 그 기간이 끝나가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우그룹이 부도 사태를 맞고 2002년도에 결국에 GM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때 네. 그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네. 협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 협약에 맺은 사항이 뭐 열 몇 가지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렇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GM도 네.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사항이 자산의 5% 이상에 대해서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네. 폐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비토권이라는 걸 갖게 돼 있었어요. 58개. 예, 15년간. 그래서 15년간은 GM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6년 10월 16일부로 만료가 됐죠. 아, 1년 반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을 이제 저희가 물론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에 상하이 기차가 쌍용 자동차를 목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려해서 그 정치권에 이제 요청을 했었던 거고. 2016년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산업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예. 서한도 전달하고 그럼 했었는데. 이 일은 2014, 2015, 2016 내내 예상됐던 일이네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냐. 예.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확실하게 안전장치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대 주주인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경전돌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설마 나가겠냐고 생각하지 말고 네. 2016년이면 끝나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제 2014년부터 적자로 돌입했고 그리고 2013년부터 이런 적자가 계속 불어났으니까 이거 설마 먹튀 아닐까 싶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책은 마련해 달라. 예.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대책이 전혀 없었군요. 예. 대책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제시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산업은행이 한번 한국GM을 실사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 한국GM 경영진에서 뭐 이제 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가 한 2대 주주인데요. 예, 한 100가지가 넘는데 네. 그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을 거부해서 2대 주주인데도 예, 도중에 그게 취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사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걸로. 둘 사이의 계약 내용을 모르니까요.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예상됐던 문제이군요. 그러니까 2012, 13년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돈을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 한국 GM에 있어야 될 현금을 빼나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자 비용으로 5천억도 빼가고 혹은 유럽에서 철수하는 비용 한 6천억을 한국에 또 넘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개발 비용을 뭐 1조 8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최근에 계속 떠넘기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흑자였던 한국 GM이 자꾸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2016년에 경영권 유지 약속했던 조항이 만료돼서 이거 혹시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노조 내에서 했다는 거네요. 네. 쌍용차 전례도 있고. 예. 쌍용차도 그랬죠. 중국에서 그렇게 쏙 빼서 먹튀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 구조고 정확하게 어떤 액수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회사에 매년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매년 협상을 임금 교섭을 할 때 요구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왜 어려운 건지 내용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내용을 알려주면 그리고 거기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노동조합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네. 오픈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공장 폐쇄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답변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노조가 강성 노조라서 그렇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노조가 강성 노조라서 그렇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게 아니라 경영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한 거죠. 그렇죠. 한국 GM이라고 하는 회사의 손해를 계속 입힌 거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고 치고 그거 말고 시장에서도 실패한 게 있습니까? 경영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좀. 크루즈 그러니까 가격.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하셨는데 네. 작년 1월에 군산공장에서 크루즈가 새로 출시가 됐죠. 네, 폐쇄한다고 하는 공성공장. 예. 네, 그게 이제 실패한 이유가 차량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책정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경쟁사인 회사의 그
차량이 한 1,500만 원 후반대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저희 크루즈가 그것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요? 예. 성능은 소비자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선호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장가에서 좀 말씀드리기 비쌌다. 그렇고. 예. 그래서 그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할 때 그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네. 저희 쪽에서 회사에 얘기를 했었죠. 시장에 선정된 가격이 있다. 시장가가 있는데. 그 제품군에서는 그 가격대를 벗어나면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닌 이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 회사에서 안 받아들였습니까? 가격을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산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소비자의 문제다. 소비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강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판매가 안 됐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가격을 200만 원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로부터 이제 등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낮춰도 거기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낮춰서 결국은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1,500만대 가격을 내놨어도 타이밍을 놓쳤군요.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는 거죠. 소비자들 뭐 우롱한다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야 가격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제야 가격을 내리니까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 타이밍을 놓쳤다 마케팅 타이밍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걸 추진한 사람이 예.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게 없습니다. 다 노조 탓을 하고 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GM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그 5천억의 추가 이자 비용을 예.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출로 넘어간 거.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GM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줘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건 또한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GM과 그 국내 금융권 두 곳 중에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GM은 네. 뭐 물론 자료 제시한 거 없지만 네.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비싼 네. 고리로 돈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사에서. 제가 모 금융권의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네. GM이 정식으로 네.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된다 안 된다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액수의 대출이면 국내 금융권들이 다 알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쭉 받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그렇죠. 액수가 크면 금융권에 다 이제 소위 비딩을 한단 말이죠. 이제 좋은 조건으로.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GM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예. 둘 중 한 군데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뭐 1년, 2년 적자를 그러니까 GM이 밝히는 적자를 봤다고는 하지만 한국 GM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자산이 2조 가까이 되는데요. 자, 둘 중에 한 군데는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아까 연구 개발비가 한국 GM이 거의 떠났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몇 배나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자동차 연구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는 거다. 한국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네. 구체적인 자동차의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뭐 말리부도 잠깐 얘기하셨고 스파크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좀 확 와닿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볼트라는 예. 네. 그 경우. 예. 스파크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스파크는 그 개발 홈룸이 예. 저희 한국 GM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GM의 전 사업장에서 그 스파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 GM에서 개발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되는 차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또 이제 의문스러운 건 모든 게 지금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예.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예, 자료를 제시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의문스러운 건 그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 스파크 이전 거, 예. 이전의 스파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개발비로 넘겨주는 비용이. 아, 개발비를 넘겨주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판되는 이 스파크부터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또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엔지니어가 물론 본인들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을 다시 개발해서 판매를 할 거야라는 계획은 세우겠지만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우리 엔지니어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투입이 돼서 한 건데 그마저도 일정 부분 개발비 명목으로 빼간다는 게 저희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 개발하는데 개발비 그쪽에서 빼간다. 네. 자, 이제 오늘은 1차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GM 입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이 앞으로 전개됨에 따라 다시 한번 모실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서는 강성노조, 임금이 너무 높고 생산성의 문제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노조의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노조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노조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뭔지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각에서 강성노조, 그 다음에 고임금의 노조, 규정노조가 돈 더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들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일부 보수 언론 쪽 그리고 자본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본가도 이번에는 한국 자본가도 아니에요. 굳이 미국 자본가까지 옹호해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아무리 보더라도. 정확히 사실을 알고 말을 하면 저희도 그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뭐 개선할 건 개선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답변은 좀 차치하고요. 답변을 가치를 못 느끼십니까? 예. 사실이 아니어서. 예. 그 정도다. 예. 그리고요.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노조 입장에서. 노조가 저희 노동조합에서 GM에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적자를 만들었 것은 차치하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앞으로. 단순하게 정부의 지분 참여를 요청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GM이 한국 GM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존속을 위해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먼저 자구 방안을 내놔야 된다. 자, 인원 구조가 조직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조직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어떤 차를 어떤 계획하에 투자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로 넘어서서 이제 좌일주행차, 뭐 전기차, 수소차 다 나오는데 그런 미래적인 차량 개발 또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경영 계획부터 내놔라.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조합이나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청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에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고 강성 노조 탓을 한다. 앞뒤가 바뀌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부지부장님이 나오실지 아니면 지부장님과 함께 나오실지 다른 분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요약해서 듣겠습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한국 GM 지부의 이봉남 부지부장이었습니다.